다들 잊어버렸지 세월호의 아픔 댓글 달던 국정원 해킹도 회 가끔 4대 강은 올해도 녹조라떼 작품 할 말은 많은데 입을 닫은 래퍼 이번에 네네네. 그 곡 도대체 무스타파를 통해서 쇼미더 아, 네네네. 어떻게 이거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뉴스타파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고, 아 그래요? 네네. 쇼미더머니에도 직접 출연을 했던 입장에서도 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러한 데 대해서 정말 힙합이 뭐 사회적 약자나 또 여성에 대한 그런 뭔가 남성 우월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고 당연시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피력을 했으면 한다. 그 저도 사실은 저희가 만약 기본적으로 만약에 요즘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힙합 씬이 좀 어떻게 표현하지? 미국 힙합 씬이랑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래퍼들이 랩으로 말하기보다 SNS로 더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견들을 표현할 때 SNS를 통해서 바로 직접적이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막 확 해버리니까 이게 주는 게 굉장히 이제 크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별로 성향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음악으로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터에 그런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SNS로 직접 얘기하든가 아니면 뭐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걸 통해서 곡을 이제 이렇게 옛날로 치면 혹시 그 용어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번개송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표현들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즉석에서 어떤 뭔가 모인 사람들끼리 합의 본 어떤 생각들을 바로 가사로 써서 녹음해버려서 공개하고 하는 그때 이제 막 MP3가 시작할 때 그런 걸 자료실에 올리고 이런 옛날 PC통신 시절인데 어쨌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다가 바로 녹음한 걸 올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현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쓰는데 가리온이나 저 개인이 이제 그렇게 그런 걸 활발하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이런 거를 얘기를 어디서 할까? 저희는 그래서 라이브에서 표현하는데 마침 뉴스타파 쪽에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 메타가 좀 여성 래퍼 한 명도 좀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한번 표현했으면 한다 해서 그런 좀 어떤 상황들이랑 타이밍이 저하고 맞았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진행을 했던 거죠. 후렴은 어떤 의미에서? 후렴은 사실 뉴스타파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저 역시도 뭐 글쎄요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정치적인 성향을 막 드러내고 랩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아예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없다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온전하게 저희 생각만 갖고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뉴스타파 쪽에서 보도를 하기 원하는 내용을 갖고 랩으로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설파라는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보도될 어떠한 뭐 그게 뭐 뉴스타파 쪽의 어떤 어찌 보면은 생각들인 거죠. 그것과 참여하는 래퍼들의 생각이 공감된 부분들을 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합의된 부분들도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래 후렴에서는 처음에 후렴이 어떻게 나왔지? 뭐 한번 나왔다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뉴스타파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 뉴스타파의 정체성도 더 들어갈 수 있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가 원래 그런 데 대해서 나는 싫어요. 저는 뭐 좌빨 아니에요. 이런 얘기할 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야죠. 왜냐? 세월호에 대해서 또는 뭐 국정원 해킹에 대해서 또는 뭐 4대강 사업이건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씬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래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뭐 제리케이 같은 래퍼 정도란 뭐 어떤 미디어에 또는 뭐 사회정치적인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래퍼고 저도 그러고 싶어도 제가 참 잘 못했었고 잘 노무현 대통령 3주기 때도 시청 앞 광장에서 공연했었고 그때 막 무투하면서 주먹 쥐고 막 공연했었고 또 그 권혜호 씨가 진행했던 몽땅 연필이라고 조선인학교 그때 일본 대지진 때 피해 입은 학생들한테 이제 그 일종의 뭐랄까요 그 학교 다시 세우기 그거 프로젝트도 저희 공연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대중들에게 저희도 계속 어찌 보면은 그리고 또 작년 초에는 제주 4.3 항쟁에 대한 다큐멘터리 참여해서 그때 이제 사무선 버터플라이의 이제 성규환 형님이랑 같이 제주 MBC에서 방송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막 격렬하게 막 쫙 이러면서 랩하면서 장난 아니었어요. 되게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출이 많이 안 됐어요. 뭐 적극적으로 그런 트랙들이나 어떤 프로젝트들을 미디어에서 막 이건 의미 있다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중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랬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후렴에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난데없이 튀어나온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전에 저희가 막 발표되는 곡들을 통해서 막 적극적으로 뭐 가련 2집 1번 트랙이 뭐
뭐 막 대놓고 정치적인 어떤 이런 성향의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게 왜 나왔지 할 수는 있는데 뭐 쭉 배경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는 뉴스타파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해서 오케이 이런 이야기들도 래퍼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래퍼들이 지금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뭐 약자들 또는 뭔가 강하게 어필하는 이런 걸로 프로그램 안에서 스스로의 어떤 남성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도 뱉어야 되는데 왜 입 다물고 있냐 또는 그게 그냥 돈 맛을 봐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좀 강한 표현들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을 래퍼들도 다룰 수 있고 어찌 보면 뭐 다른 나라 뭐 외국 힙합 같은 경우도 되게 정치 참여적인 래퍼들도 많고 이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좀 이런 얘기들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 생각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러한 것들을 쭉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래퍼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뉴스타파랑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저도 이제 좀 더 그런 측면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것 자체를 저는 과정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98년 뭐 그때 클럽 오셨을 때나 이런 때 보면은 저희는 그게 또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아시겠지만 클럽에서 랩하는 사람들이 어디 뭐 TV 방송에 나오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거기서만 있고 저희 그때 뭐 많이 받아야 뭐 4만 원, 10만 원도 못 받았나?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옛집에서 밥 먹고 그러고 가서 또 곡 만들고 작업하고 그냥 그게 행복했고 근데 그때 당연히 저희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아, 우리도 정말 대중들이 좋아하고 우리 음악 이 자체를 좋아하고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이렇지만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우리가 지나면은 좋아질 거야. 그리고 지금은 힘들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거에 만족하니까 이 과정을 잘 우리가 겪어보자. 그런 식이었고 그 이후에 힙합이 잠깐 이슈가 됐다가 또 꺼지고 나서 또 한동안 장르 음악 자체에 뭔가 힘겨웠던 시기가 있을 때도 과정으로 여겼어요. 뭐 또 좋아질 때가 있겠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쇼미더머니를 포함해서 프로그램들이 막 힙합이 대중화되고 뭐 다양한 어떤 뭐 에너지들이 막 커지면서 뭔가 되게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또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이러니까 힙합이 큰일 났다. 힙합 망했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이 돼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거의 10년 가까운 단위로 앨범을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3집에 어찌 보면 그단 3집을 내년에 내게 되면 이제 저희도 6년 만에 또 신보를 내는 건데 그러면 아마 그 6년간의 어떤 생각들이 농축돼서 들어가겠죠. 근데 그 사이에 뉴스타파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네. 힙합은 없는데 힙합이 팔리네 힙합이 날린데 힙합은 아니래 나도 뭐 두 번이나 나왔으니 Show me the money 시즌 1과 2 내겐 힘인 덩어리 즐겼던 순간은 음악을 만들 때뿐이었어 놀란 건 힙합이 아니라 그들의 룰이었어 최초의 쇼미더머니 시즌 1이 진행이 될 때와 끝난 직후에도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들을 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봉현 씨가 그 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보면 제가 그 쇼미더머니를 직접 겪으면서 그때 이제 쇼미더머니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던 뮤지션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허클베리 피 같은 래퍼도 저랑 같이 나와서 그 세미나 강연 형태의 세미나였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직접 체험한 사람 그리고 허클베리 피는 씬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이 가진 문제점이나 그리고 그러한 걸 했던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뭐 나온 다음에 갑자기 욕하고 태도를 바꾸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저 역시도 시즌 1, 2까지 보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제가 썼던 단어가 이제 애증이라고 표현했었어요. 당연히 한국에는 힙합 프로그램이 없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대중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너무 없잖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라도 많으면은 여러 클럽 돌아다니면서 그걸로도 먹고 살겠죠. 근데 무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내서 대관해서 돈 써가면서 돈벌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뭔가 장르 음악 자체가 저변 확대도 안 되고 커지지도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색깔을 바꿀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굳이 사람들 안 좋아하는 이런 비트에 이런 랩과 이런 주제와 이런 이슈를 왜 얘기해야 돼? 그냥 이것만 해서 별로 물론 어렵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쪽에 비해서는 훨씬 좀 많은 레퍼런스와 모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르 음악 자체가 또 획일화되는 거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건 굉장히 이제 재미없어지는 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도 열심히 했던 거였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방송 시스템이 가진 한계라는 게 있고 그 한계가 저희가 몰랐던 거였어. 그래서 시즌 2까지도 들어갔을 때도 저를 다시 섭외했을 때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도 원에서 너무 못 보여줬던, 저는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좋아했던 힙합 트랙이나 그런 무대가 보여주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시즌 2까지 이제 제가 프로듀서 포지션을 줬기 때문에 그럼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걸 표현하겠구나. 그래서 뭐 중간에 제가 좋아했던 뭐 비스티 보이스의 어떤 루틴들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막 했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또 제가 되게 힘을 주고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편집되거나 가려지고 이제 다른 뭐 드라마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 보고 또 한 번 저는 이제 이게 한계구나. 어찌됐건 내가 여기서 자꾸 어필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진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제 한계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제가 만든 게 이제 모두의 마이크였어요. 그냥 여기서는 뭐 아마추어 래퍼들이나 MC들이 설 무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모두의 마이크를 통해서 차라리 언더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무대 만들자 하고 그때 저희가 와서 매번 랩할 수 있는 그때부터 2년간 진행을 했던 거였어요. 네. 저는 꾸준하게 저한테 어떤 채널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고 대중들에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비판을 해왔었어요. 뭐 책을 통해서건 인터뷰를 통해서건 뭐 제가 움직임을 통해서건.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쇼미더머니의 아이돌 래퍼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이상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권리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그렇게 나오는 게 좋다고 봐요. 와서 정말 내가 아이돌 음악 하지만 내 랩 스킬을 여기서 한번 증명해 주마. 그래서 증명해 주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바비도 되게 멋있게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그 방송 자체에 대한 측면들을 저는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할 말 하지 말라 힙합 아니지만 음악만 할게 잘봐 어린애들이 뭘 배우나 여자건 남자건 약자를 남기는커녕 약하다고 막 덤비는 거 그거 힙합 아니야 천년. 획일적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 쇼미더 힙합을 통해서 뉴스타파와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타파 쪽에서 이 쇼미더 힙합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 측면들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해서 가사를 쓴 건데 그 측면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 또는 여성에 대해서 힙합 내에서 이게 다 뭐 이게 합의된 또는 자연스러운 거냐, 여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쓰고 그걸 통해서 남성 우월성을 더 드러내고 하는 게 이게 원래 힙합이기 때문에 타당한 거냐. 근데 그건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뉴스타파 쪽에서는 표현을 해주길 바랬고 저 역시도 거기서 만약 제가 힙합에서는 여성 비하가 기본입니다 이러면 안 썼겠죠. 근데 당연히 여성 비하가 기본은 아니고 저희도 뭐 2000년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대에서 fuck bitch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영어도 안 쓰지만 여성 비하를 통해서 여성들을 누름으로써 뭔가 제가 좀 더 우월적인 걸 느끼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건 제가 볼 때 좀 아주 와닿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힙합 안에서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힙합에 대한 이해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힙합이 왜 너네는 맨날 비치 호 이런 거 쓰고 여성들을 비하하고 왜 그래? 했을 때 우리가 힙합이고 우리가 흑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를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미국 대중문화 보면 다 여성 누르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은 것뿐이지. 물론 이제 힙합에서 어떤 뭐 그렇다고 배움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 힙합을 그런 도구로 쓰거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이건 그냥 하나의 문화 또는 예술적인 형식인 거고 그 안에서는 뭐 그게 블랙넛이 됐건 송민호가 됐건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중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쇼미더 힙합을 통해서는 그거 힙합 아니야 절대라고 했던 것들은 분명히 약자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막 그냥 약하다고 내가 막 다뤄도 되고 여성이라고 눌러도 되고 그게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아주 특수한 환경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이 항상 쓰는 자기 예술적 그 표현 도구라는 게 힙합밖에 없어요. 그러면 랩으로 그 내용을 쓰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힙합은 자기 표현인 거고 그런 자기 표현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아트 폼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한 아티스트예요. 물론 사회적 공감과 그건 얻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대신 이제 많은 비판을 받겠죠. 근데 그것도 감내해야죠. 왜냐? 본인이 아트폼에 충실한 만큼 또 어찌 보면 거기에 또 이러한 반발들도 있는 것들을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다루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 힙합이 가지고 있는 셀프 익스프레스라는 데는 아주 충실한 아티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여질 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사실 힙합 씬 자체가 대중화가 덜 됐고 미국 힙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또 뭐랄까요 좀 걸러낸다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아 이거는 우리도 공감돼 할 수 있겠어라는 측면도 있고 이건 도저히 우리 안 맞잖아. 우리 정서에 안 맞잖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우리 정서에 잘 안 맞잖아라고 느꼈던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은 있어요. 특히 이제 교포 래퍼들. 미국에서 이제 힙합을 접하고 미국 힙합 씬의 어떤 느낌들을 알고 이해해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래퍼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어떤 미국 힙합의 어떤 뭐 그런 이미지들, 음악적인 스타일들을 쉽게 보여줬지만 그냥 딱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듣고 자생적으로 이제 뭐 나온 팀들 입장에서는 미국 힙합에 대한 그런 그냥 다이렉트로 막 받아들이는 것들을 글쎄요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힙합에서 맨날 뭐 너 총을 쏴버리겠다 뭐 비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미국 힙합 본토 느낌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가사도 섞어 쓰고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말도 섞어 쓰고 이런 식으로 괴상한 형태가 생긴 거죠. 환영 혼용체의 랩 가사가 생기고 다크로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근데 다크로는 이해하는 게 왜냐하면 다크로는 못했어요 우리말을. 특히 사탄은 거의 한국말을 못해서 영어로 쓸 수밖에 없어서. 근데 재밌는 게 다크로는 멋있는 게 그러고 나서 한국어를 잘 쓰고 나니까 영어 하나도 안 쓰고 우리말로만 쫙 그때 뭐 막 말도 안 되게 암기랩 막 이런 그 카피가 붙었어요. 하도 우리말로 말도 안 되는 양의 가사를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런 게 그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런 교포 래퍼들이 가져와서 했던 그런 이미지와 또 자생적으로 생긴 래퍼들이 자연스럽게 뭐 갱스터 랩 이런 거 우리나라에 갱스터가 없고 진짜 뭐 본토의 어떤 게토에 쓰던 래퍼들처럼 뭔가 막 편모 가정에서 엄마는 마약쟁이고 뭐 아빠는 막 뚜쟁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런 데서 다 그런 친구들끼리 자라고 이런 게 사실 없진 않겠지만 조금은 특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못 받아들이죠. 우리가 공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보면 뭐 그런 지금의 막 스웩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는 게 없다가 이게 이제 2000년 중반 넘어서고 한 언제쯤이죠? 2000년대 중반을 지나서면서부터 조금씩 바뀌고 어찌 보면 이제 기존의 그런 미국 힙합스럽지 않은 그런 한국 힙합에 대한 뭐랄까요? 대중화가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그거에 어떤 대안적인 또 다른 재미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미국 힙합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스타일들을 조금씩 실험적으로 꺼내는 팀들이 나오게 되죠. Show me the hip. 요즘 TV를 켜면 볼 수 있는 건 먹방과 쿡방 또는 자극적인 내용들로 가득 찬 오디션이란 불판. 그래 누가 막 굽다 또 굽다 다 들어간 새카만 속으로 내뱉지 너네 그렸다가 다 후가. 그런 성공한 또는 많은 대중들이 좋아라 하는 그런 이슈들이나 주제들만 다루려고들 해요. 저도 레슨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슨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해도 돼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랩을 하고 힙합이라는 이 문화 예술 장르 자체가 자기 표현이 시작점인데 왜 본인의 이야기를 안 끄집어내냐. 심지어는 뭐 막 어떤 랩 다양한 가사를 썼는데 다 그게 대중들에게 많이들 이제 이렇게 어필한 그런 주제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냐 했을 때 내 이야기를 해도 돼요? 하면서 당연히 해도 되지 해서 자기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훨씬 힙합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 어떤 속내나 자기 고백적인 걸 통해서 내가 뭘 정말 내 열망이 뭐고 내 욕망이 뭔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생각인지 끄집어냈을 때 그게 훨씬 더 와닿는 인간적인 내용이었고 그게 더 힙합의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힙합의 멋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의 어떤 힙합 특히 가사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이제 뭔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주제나 그런 것들로 몰려 있구나. 또 그런 것들만 보고 또 재밌는 현상이 이제 기자님이 2000년대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힙합을 듣고 또 한국 힙합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만약 제가 레슨 때문에 누구 만나거나 학교에서 학생들 만나면 거의 100에 80은 다 한국 힙합밖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리고 그 가사의 중요성을 알고 듣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힙합을 그러면 외국 힙합은 해외 힙합은 뭐 들어봤냐 하면 에미넴을 못 넘어서요. 에미넴 넘어서고 요즘 조금 뭐 캔드릭 라마요 이러면 조금 더 아는 애고 그 외에는 약간 더 가면 닥터 드레 뭐 이 정도지
약간 뭐 어떤 뉴욕이나 뭐 이렇게 가버려도 아예 몰라요. 그리고 그걸 왜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시점에서 뭐 무조건 외국 힙합을 들어야 돼 뭐 어떤 문화 사대주의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힙합에만 국한된 상황에서 또 그 중에서도 당연히 대중적으로 성공한 곡들만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펙트럼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주제로만 이야기하고 그게 래퍼가 다루는 이슈에 다인 양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왜 해? 그리고 내가 가진 이런 얘기들을 왜 표현하며 그냥 다들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의 이건 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지금도 되고 있는 내용인 게 들을 가사가 없다. 요즘 한국 힙합은 다 그게 그거고 가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차라리 2000년 초 중반 때 소울컴퍼니가 보여줬던 그때 뭐 감성 힙합 이렇게 표현됐던 되게 막 뭐 어찌 보면 야 이건 너무 힙합과 조금 거리 있는 감성 아니야? 막 너무 여리고 뭐 게이 힙합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농담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런 감성들이 오히려 더 힙합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더 솔직한 어떤 본인들의 다양한 어떤 색깔들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때 향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비시즘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떤 가사가 가진 어떤 서정성이나 그러한 것들이 그 시기가 훨씬 문학적이고 더 멋있었고 그게 주는 맛이 더 다채로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2015년에 씬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도 너네 언어로 너네들의 어떤 생각과 너네 이야기들 너네 사회의 얘기들을 하는 게 맞아. 그게 너네 힙합이야.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힙합이지. 뭔가 미국 힙합에서 배치해서 이게 멋있네 간지나네 나도 비치 써야지. 이건 힙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는 있지만 되게 저한테는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가리오는 너네 힙합이야. 너네 걸로 게임하잖아. 근데 쟤들은 스눕 야만큼, 드레 이만큼, 우탱 이만큼 짜집기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들을 땐 너무 코미디라고. 저게 왜 힙합이야? 도둑질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희는 뭐 막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래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십수년 지나서 어떤 아티스트랑 만났을 때 우리 작품을 들려줬을 때도 너네 언어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에서 제가 뭐 이후에 뭐 더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어 랩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더 어떤 새로운 측면들을 하고자 했던 것들이 묵각계아이 같은 그런 지역 말들을 갖고 제가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사투리를 갖고 랩을 했을 때 그게 주는 어떤 다른 음악적인 재미가 있을까 뭐 이런 측면들까지도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또는 거기에 별로 흥미 없는 래퍼들은 이제 되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저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슨이건 아니면 뭐 관련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학생들 할 때도 보면은 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미국 간 적도 없는데 꼭 가사에 영어를 써요. 영어도 제대로 쓰지도 않았어요. 막 그냥 써요. 그래서 왜 쓰냐 하면은 그냥 몰라요 자기도. 왠지 모른다고. 자기가 보고 들은 래퍼들이 다 이렇게 쓰니까. 그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굳이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뛰어넘는 래퍼가 될 거야 이래야 될 걸 꼭 그렇게 표현할 수도 내가 너보다 더 멋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내가 널 어떻게 뛰어넘겠어 하는 것도 I kill ya 뭐 이렇게 쓴다든가 괜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러면 결국 제가 느낄 때는 너무 이게 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랩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미국 래퍼들 당연히 미국 힙합에 영향을 받았지만 힙합이 가진 매력이 이거고 내 표현과 우리 언어를 갖고 멋있게 만들어서 정말 나중에는 미국 힙합 견줘봤을 때도 손색 없는 만큼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꿈이었었고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막 그런 섞어 써버리면은 그건 되게 내게 아닌 거라고 저는 느껴요. 되게 이제 막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떤 거는 뭐 직접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은 뭔가 상징적인 표현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그 다음은 배고픈 래퍼들에게 돈벌이라는 작품으로 페이를 올리고 싶다면 자기 비역을 찾으란 말뿐. 이제 학교에서도 비슷했었어요. 학교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월급이 나오고 학생들 만나면서 얻는 뭐 보람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 창작의 에너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학생들한테 쓰는 에너지로 다 가버리니까 결국 저는 이러다가 그냥 나는 그냥 학교에 있는 나이 많은 그냥 래퍼로 그냥 끝나겠구나. 그러긴 싫거든요. 제 꿈이 고희 힙합이라서 70까지 힙합하는 고희 힙합이 꿈이라서 무대에서 고희 힙합하면서 디너쇼에서 랩하는 게 꿈인데 근데 그러려고 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만뒀죠. 내년에는 이제 꼭 3집을 내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가사적으로 표현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중년 힙합은 이런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